건축가가 궁금해. 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우와, 엄마. 이곳 정말 예뻐요. 나무도 많고 공기도 깨끗하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 그런데 건물들이 다 특이하게 생겼어.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부드럽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 같아. 맞아. 이곳은 핀란드의 알바 알토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도시란다. 그는 자연을 닮은 건축을 만들고 싶어 했어. 알바 알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알바 알토는 20세기 핀란드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건축가야. 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지. 그래서 그의 건축물들은 다 따뜻한 느낌이 들고 자연과 하나 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그 작품들을 직접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알바 알토의 대표적인 건축물 5곳을 방문해 볼 거야. 자, 출발하자. 엄마, 저 건물이 우리가 찾던 도서관이에요? 맞아. 바로 비프리 도서관, 알바 알토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지. 근데 도서관 치고는 너무 현대적이지 않아? 뭔가 전통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데. 그게 바로 알바 알토의 혁신이야. 당시 대부분의 도서관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어. 하지만 그는 도서관이 편안하고 밝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했어. 우와, 도서관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일 수도 있구나.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뭐지? 비 오면 다 젖는 거 아니에요? 하하, 그건 바로 알바 알토의 명작 천장 스카이라이트야.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눈이 덜 피로해지지. 알바 알토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기를 원했어. 그래서 딱딱한 사각형 천장 대신 마치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곡선을 사용한 거지. 덕분에 소리가 부드럽게 퍼지고 공간도 더 아늑해졌어. 그럼 이 둥근 천장은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소리까지 고려한 거네요. 정확해. 알바 알토는 도서관이 조용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소리가 울리지 않고 부드럽게 퍼질 수 있도록 곡선 천장을 설계한 거야. 엄마, 여기 진짜 편해 보여요. 마치 집처럼 아늑해요. 맞아. 알바 알토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어린이들이 쉽게 책을 꺼낼 수 있도록 책장도 낮게 설계했지. 게다가 밖을 보면 나무가 보이는 게 좋아. 보통 도서관은 벽으로 꽉 막혀 있는데 여기선 마치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느낌이 들어. 바로 그 점이 알바 알토의 철학이야. 그는 건축이 자연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어. 엄마, 나중에 우리 집도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럼 나무를 많이 쓰고 햇빛을 잘 들게 하면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근데 엄마, 이 도서관이 핀란드에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가 러시아에 있어요? 좋은 질문이야. 원래 비프리는 핀란드 땅이었어.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이 도서관도 러시아 땅이 되어버렸지. 그러면 핀란드 사람들은 이 도서관을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랬지. 게다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때는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어. 그런 멋진 도서관이 망가졌다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1990년대부터 핀란드 건축가들이 힘을 모아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그리고 2013년에 마침내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지. 와,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처럼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네요? 맞아. 이제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이곳을 보고 나니까 단순히 도서관이 아니라
예술 작품 같다는 느낌이 드네. 실제로 많은 건축가들이 이곳을 책을 위한 성전이라고 부르곤 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책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공간이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도서관을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이지. 알바 알토의 도서관 디자인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줬어. 결국 도서관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해. 알바 알토는 항상 건축이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믿었어. 그리고 비프리 도서관은 그 철학이 담긴 대표적인 작품이지. 이런 곳에서 책을 읽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좋겠어요. 그렇지. 알바 알토는 사람들이 건축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엄마, 저기 보이는 건물인가요? 맞아. 바로 파이니오 결핵 요양소. 알바 알토가 설계한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작품이지. 근데 왜 병원 같은 느낌이 안 들지? 보통 병원은 차갑고 딱딱한데 여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네. 그게 바로 알바 알토의 천재성이야. 당시에는 결핵이 불치병이었거든. 그런데 그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환자들이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 건물이 완전히 남향을 향하고 있어요. 정확해. 결핵 치료에는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필수적이었어. 그래서 알바 알토는 모든 병실이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남향으로 배치했어. 그러면 환자들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이거야말로 진짜 치유하는 건축이구나. 엄마, 여기 병원이 너무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렇지. 알바 알토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병실 내부를 따뜻한 색감으로 설계했어. 그리고 침대도 특수하게 디자인했지. 침대가 왜 특별해요? 결핵 환자들은 대부분 누워서 생활해야 했거든. 그래서 알바 알토는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다는 걸 고려해서 침대에서 천장이 부드럽게 보이도록 디자인했어. 그래서 천장이 하얗지 않고 살짝 노란색이구나. 맞아. 그리고 환자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특수한 곡선 모양의 침대를 만들었어. 일반 침대보다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환자의 호흡을 더 원활하게 해주지. 진짜 디테일까지 신경 쓴 병원이네요. 와, 창문이 엄청 커요.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어도 숲과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낮게 설계한 거야.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바 알토의 건축이 특별한 거야. 병원의 기능을 넘어 사람의 감정과 치유까지 고려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환자들이 햇볕을 쬐며 요양할 수 있는 공간이야. 결핵 치료에는 신선한 공기가 중요하니까 환자들이 밖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든 거지.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 추울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알바 알토는 발코니 난간을 특별한 높이로 설계했어. 앉아 있을 때는 바람을 막아주고 누워 있을 때는 하늘이 잘 보이도록 말이야. 정말 환자를 위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려했구나. 여기 있으면 정말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병원은 단순한 의료 시설이 아니라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어. 근데 이런 병원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생겼을까요? 물론이지. 파이미오 결핵 요양소는 현대 의료 건축의 전형이 되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 친화적인 병원 디자인이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그럼 다른 병원들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병원들이 이 디자인을 참고해서 자연 채광을 더 많이 사용하고 환자 중심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지. 특히 곡선 디자인과 따뜻한 색감은 지금도 의료 시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 결국 병원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해. 알바 알토는 건축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 사람들의 감정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 그리고 이 요양소는 그 철학이 담긴 대표적인 작품이지.
우와, 이 건물은 정말 멋져요. 그런데 엄마, 다른 건물들은 나무를 많이 썼는데 왜 여긴 하얀 돌로 만든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알바 알토는 자연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핀란드의 국가적 상징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핀란드산 순백의 대리석을 사용했지. 그러고 보니 뭔가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드네요. 맞아. 핀란디아 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핀란드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공간이었어. 특히 이곳은 20세기 핀란드의 가장 중요한 음악가인 장 시벨리우스를 기리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어. 엄마, 이 건물은 꼭 계단처럼 층층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해. 알바 알토는 건물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느낌을 주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블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했지. 근데 이 하얀 대리석이 엄청 반짝이는데 나중에 때가 많이 타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였어. 실제로 이 대리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룩이 생겼지. 결국 1990년대에 큰 보수 공사를 했어. 하지만 알바 알토는 이 대리석이 핀란드의 겨울과 눈을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대. 와, 닭은 하얀 돌인데 안은 완전 다른 분위기네요. 나무가 잔뜩 있고 엄청 따뜻해 보여요. 이게 바로 알바 알토의 마법이지. 그는 밖에서는 국가적 상징성을 강조하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어. 그러고 보니 벽도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뭔가 물결처럼 굴곡이 있네요. 그건 바로 음향 때문이야. 알바 알토는 건축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까지 영향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부 벽을 물결처럼 설계해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했지. 우와, 진짜 그러네. 뭔가 소리가 더 풍부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핀란드 최고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려. 특히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가 연주될 때면 모든 핀란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곤 하지. 이게 바로 핀란디아예요? 뭔가 엄청 웅장한데 한편으로는 슬픈 느낌도 있어요. 맞아. 이 곡은 원래 핀란드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곡이야. 그래서 핀란디아 홀이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핀란드의 독립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거구나. 진짜 감동이에요. 건물도 멋지고 음악도 멋지고. 알바 알토가 바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단순히 공연을 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동하고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 말이야. 엄마, 그럼 알바 알토는 건축가이면서 음악가이기도 한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는 건축이 하나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음악, 미술, 자연, 사람들의 감정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했지. 그래서 그의 건물들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구나. 그럼 지금도 핀란디아 홀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도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핀란드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사랑하고 있어. 엄마, 저도 나중에 이런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지. 오늘 본 것들을 꼭 기억해둬. 알바 알토도 처음부터 위대한 건축가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는 항상 사람들을 위한 건축을 고민했지. 알바 알토는 단순히 건축을 한 게 아니야. 그는 건축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했어. 그래서 그의 작품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지. 그리고 그가 디자인한 가구들은 지금도 유명하단다. 우리가 아까 본 의자도 그의 작품이었어. 건축도 하고 가구도 만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